페이지 80페이지요. 자, 이 다음에 거의 중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이에요. 톰슨의 원자 모형과 러더퍼드의 전자 모형, 그거랑 그리고 보어의 전자 배치, 전 시간에 썼던 내용이죠. 그리고 오비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이 2단원의 절반 파트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도 2단원이 학교에서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 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1단원만 보는 학교들이 좀 깔끔하거든요. 단원별로 중기 이렇게 보는 게 좀 깔끔한데 2단원을 낑기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원 낑겨지면 2단원 들어가요 이런 얘기들 꼭 해주시고요. 그래야 따로 모아서 총정리를 진행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나씩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페이지 80페이지. 오늘은 오비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비탈 가지고 노세요. 오비탈 되게 중요하고요.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거든요. 오비탈. 니네들이 배우는 과학 중에 가장 초현대 과학이에요. 오비탈. 그 내용이니까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현대 과학일수록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걸 다 가르쳐줄 수는 없는 거지. 실을 수 없고요. 그래서 쉬운 부분만 따로 모아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죠. 매우 신기하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 시간에 수소에 대한 내용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지. 다른 다전자 원자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보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건 전자 껍질이에요. 그래서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하면 그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됐다가 바닥 상태가 됐다가 자유자재로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떴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죠.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영역과 계열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근차근 배우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에너지 중이거든요. 그럼 보어의 모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현대의 모형은 어떻게 생긴 거냐? 현대의 모형은 수소만 정리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애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정의할 수 있는 게 현대의 모형이에요. 물론 이 현대의 모형도 완벽한 진리는 아니지, 그지? 또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발견이 되면 현대의 모형도 누군가의 이름을 쓰고 다른 것들을 또 배워가겠죠. 지금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첨단이니까 여기까지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현대의 모형에서는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아요. 됐나요? 전자 껍질을 쓰지 않아. 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자가 1번 껍질에 들어있다. 거기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전자는 1번 껍질에 속해 있지도 않고 원운동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전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전자의 껍질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아요. 대신에 그 전자가 어딘가에 있긴 할 거야 라는 걸 발견될 수 있는 확률만 정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 라고 지정할 수 없다고 했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35%야. 여기에 있을 확률은 92%야. 여기는 10%야. 이렇게 확률만 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거죠.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보는 거죠. 여기서 발견될 수 있어, 여기서 발견될 수 있어, 이렇게 발견될 수 있어. 가운데 원자핵이 있었는데 이 주위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돼. 그걸 점으로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신 시험 문제. 이 점 한 개는 전자 한 개를 의미하니? 됐어요? 점 하나는 전자 한 개에 대응되니? 아니요.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 여기 있을 확률이지. 이건 전자와 1대1 대응이 아닌 거죠. 그럼 점을 수십만 개 찍으면 그게 전자 수십만 개니? 안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요. 점 하나는 전자 하나와 대응되지 않는다. 발견될 확률만 표시한 거다. 되니?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 가다 보면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바운더리 정합시다.
요만큼만 정합시다. 그래서 이걸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정해져 있겠죠. 그 기준이 뭐냐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정도 되는 애들은 그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묶어둡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 선으로 표시된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얼마야? 90%야. 됐네? 그럼 전자는 요 선 안에만 존재해? 아니요. 이 선 바깥쪽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있을 확률이 적은 거죠. 됐나요? 이 바깥쪽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10%나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전자는 원자핵을 기준으로 어디든 있을 수 있는데 그 10% 정도까지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 동그란 모양 또는 이런 모양들을 하나씩 판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90%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선 바깥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10% 정도가 된다. 이런 뜻이죠. 됐어요? 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다 찍고 그걸 선으로 다 이으면 어느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일정한 모양을 오비탈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90% 지점까지 표시하면 어느 일정한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을 오비탈이라고 하자. 됐어요? 우리가 현대과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보호에서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지, 그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너지 준위라는 애예요. 에너지 준위의 개념은 갖고 와요. 원자핵에서부터 가까울수록 에너지는 작다.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는 크다. 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오비탈 모양과 구조, 전자 배치, 에너지 준위 요 세 개를 배우는 게 현대의 과학이에요. 되셨나요? 진짜 신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진짜 신기합니다. 미래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한번 그려볼까?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찍죠. 그래서 점으로 막 찍으면 원자핵 주변에 점들이 하나씩 찍히게 되면 이게 점점점 모여서 선이나 면 같은 걸 이루겠죠. 그걸 보면 원자핵 주변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점점 점이 많이 찍히게 돼요. 이렇게 생긴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점을 찍기 시작하면 이 점 찍은 곳과 또 점이 나타나는 곳의 가운데 부분이요. 여기는 점이 절대로 찍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투명한 부분이 나타나요. 이걸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구가 도는 궤적이 이렇게 있는데 화성이 도는 궤적도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사이에는 행성이 없죠. 그래서 지나간 길조차 나타나지 않지.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또 동그란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요. 점을 찍으면 여기 점과 찍히는 거지. 요 점과 요 점 사이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전자가 없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찾아내요. 점을 찍다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나타나죠. 계속 점을 찍다 보면 이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계속 점을 찍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계속 찍히게 돼요. 이런 구름 모양이 나타납니다. 또 계속 찍다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타나요. 또 찍다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타나요. 얘네 셋은 전부 다 90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X축, Y축, G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자가 발견되는 곳이 점이 찍히지 않아요. 여기서만 계속 찍힙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또 여기서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 쪽에 껍데기처럼 이렇게 점이 찍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찍다 보면 또 점 큰 아련이 이렇게 나타나죠.
큰 아련. 그리고 Z축 이렇게 큰 아련이 태어나요. 이 세 번째 위치에서는 나비 모양도 나타납니다. 나비 모양. XY 평면과 YG 평면과 GX 평면에 계속 이렇게 점이 찍혀요. 진짜 점점 멋있어지지, 그지? 정말 신비하고 예쁘지 않니? 이게 원자의 모형이에요.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잘 봐. 원자는 껍데기가 없어요. 그럼 전자는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왜? 껍데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자는 절대로 껍데기가 없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정한 공간 안에서 계속 발견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낸 인간들이 생각하는 원자 모형은 이렇게 생겼어. 얘네들이 두 개가 붙으면 분자가 돼요.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붙으면 분자가 돼서 내가 들이마시면 살 수 있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달라붙으면 폭발해요. 이런 분자의 성질이 얘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구도 거기서 결합해 명령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정하고 전자도 스스로 자기 위치에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아직도 배워야 되는 게 되게 많고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죠. 인간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그걸 배우는 게 이과생의 과학이 되는 겁니다. 자, 오비탈 모양 되게 신기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굉장히 많은 오비탈 중에 딱 2개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질문. 1번 껍질에 전자 2개 찬다 그랬죠? 왜요? 그거의 해답이 오늘 수업이에요. 자, 이쪽 편 한번 볼까요? 현대의 원자 모형. 현재 원자 모형은 모든 애들을 다 정의할 수 있는데 전자는요 원운동하지 않아요. 전자 원운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전자의 위치는 어딨어? 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자는 발견될 확률만 요거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 표시한 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첫 번째 그 녀석 해봅시다. 오비탈 뭐라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그 확률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표시한 걸 오비탈이라고 그래요. 전자 발견 확률을 하나씩 하나씩 표시하면 오비탈. 그려볼까요? 표시 한번 해봅시다. 아까 했던 간단하게 이 가운데 원자핵이 존재합니다. 원자핵을 기준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점을 찍어간다고 했어요.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찍어가는 거죠. 이걸 점 표시법 또는 점 밀도 그림이라고 해요. 점이 얼마나 빽빽한지 듬성듬성한지를 표시하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는 있나 그랬죠? 뭐라고? 요 점 한 개가 전자 하나와 대응되니? 점 한 개는 전자 한 개와 대응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할 수 있죠. 두 번째, 그렇다면 원자핵을 기준으로 점을 찍어 가다 보면 너무 귀찮고 짜증나니까 이 바깥에 바운더리를 정합시다. 그려보는 거죠.
이걸 선밀도 표시 그래프라 그래요. 또는 선그림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럼 요 안에 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선 안에 여기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정도 되는 건 선 안쪽에다 표시하고요. 그럼 이 선으로 표시된 모양의 바깥쪽에는 전자가 없어? 아니,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바깥쪽에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죠. 10%의 전자가 이 선 바깥쪽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 모양 안쪽에만 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쪽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 원자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 인간은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저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도 역시 고안을 해냅니다. 그게 이단원의 두 번째 파트예요. 인간들 되게 똑똑하죠. 자, 이 중에 오비탈의 모양 중에 두 가지만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EX 하나의 오비탈을 S 오비탈이라 그래요. S 오비탈. 또 하나의 오비탈을 P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F 오비탈도 있고요. D 오비탈도 있어요. 안 배워요. 그래서 있다라는 것만 살짝 알아두시면 돼요. 오비탈의 종류는 꽤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종류만 배웁니다. 자, S 오비탈. 아까도 그렸듯이 S 오비탈은 무슨 모양이냐? 동그란 모양이에요. 공 모양입니다. 공 모양. S 오비탈은 구형이죠. 공 모양. 그럼 이 구형, 공 모양 이런 단어를 내면 되게 촌스러운 단어가 되니까 이 공 모양이란 단어를 과학적인 단어로 바꿀 거예요. 그 공 모양의 과학적인 단어는 뭐냐면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가 공 모양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공이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어느 쪽이 X축이고 어느 쪽이 Y축인지 알 수가 없지. 그치? 이게 구 모양을 대표하는 과학적 단어고요.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아요. 그걸 구 모양, 공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X축, Y축, G축까지 거리가 똑같으면 발견될 확률이 똑같겠죠. 그 점을 다 이으면 동그래지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S오비탈의 특징. 방향성이 없어요. 두 번째 특징.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합니다. 1번 껍질에도 S오비탈은 있고 2번 껍질에도 있고 3번 껍질에도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껍질이란 단어를 우리는 잘 안 쓴다 그랬어요. 그럼 새로운 전자 껍질 말고 새로운 단어를 찾아냈어야 됐지. 그 새로운 단어가 여러분들 한번 배워본 적 있습니다. 그 새로운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주양자수라 그래요.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의 다른 말은 주양자수예요. 그러니까 1번 껍질이에요 라는 단어 대신에 주양자수 1번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2번 껍질 아니야 L 껍질 아니 주양자수 2번 됐나요? 이렇게 주양자수라고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주양자수 1번에도 S오비탈이 있고요 2번 껍질에도 S오비탈 주양자수 3번에도 S오비탈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오비탈의 이름 앞에 크게 쓴 숫자를 주양자수라고 합니다. 이 개수라고 써오면 안 돼. 개수는 화학 방식에서 쓰는 단어예요.
원자를 표시할 때는 전자를 표시할 때는 주양자수의 개념입니다. 자, 주양자수를 보면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놓으면 아 이거 S오비탈이구나.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 됐어요?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 기둥호를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무슨 뜻이야? 에너지가 커요 이런 뜻이에요. 주양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커요. 니네 전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해볼까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점점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가 큰 거 맞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1번 껍질의 S오비탈, 2번 껍질의 S오비탈, 3번 껍질의 S오비탈 원자핵으로부터 멀죠. 그러니 에너지가 커요. 우린 이걸 되게 말하기가 되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숫자화시켜서 주양자 수를 만든 거고요. 아, 1, 2, 3. 그럼 3이 크지. 에너지가 많지. 이런 뜻을 숫자에다 집어넣어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두 번째, S오비탈은 요만해요. 2S오비탈은 이만하고요. 3S오비탈은 이만합니다. 어때요? 숫자만 보면 그 오비탈의 사이즈를 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크기도 주양자수 표시해요. 주양자수가 크면 에너지와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되게 간단하죠? 오비탈 되게 재밌어요. 자, 두 번째 P오비탈도 한번 해볼까요? P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생겼어요. 얘는 방향성을 갖고 있겠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졌으니까 요 밑에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지 않지. 그러니까 요 워딩을 쓸 수 없습니다.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성은 세 가지. X축으로 방향이 있을 수 있고 Y축으로 방향이 있을 수 있고 G축으로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딱 90도씩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PX, PY, PG 이렇게 표시해요. 너무 늘어지고 귀찮으니까 그냥 줄여서 P오비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또 다른 특징. 모든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게, 모든 주양자수에 존재하는 게 S오비탈이라면 P오비탈에는 1번 껍질에는 없어요. 주양자수 1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녀석의 특징이에요. 주양자수 1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1번 껍질에는 P오비탈이 없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한번 써볼까요? 1번 껍질에는 없어요. 그러니 1P, 2P, 3P, 4P 이렇게 써있다면 역시 두둥호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대신에 1번 껍질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앞에 있는 숫자만 보면 이 숫자가 뭐라고? 주양자수. 주양자수만 보면 뭘 알 수 있다고?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2P오비탈과 3P오비탈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3P오비탈이. 그럼 사이즈는 누가 큰 거야? 3P오비탈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 얘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 크기도 마찬가지. 한번 나눠 써볼까요? 자, 2P오비탈이요. 요건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해도 돼요. 2P오비탈 뭐라고? 세 종류의 방향이 있다 그랬지, 그치? EPX, EPY, EPG. 되니? 자, 얘네들은 말이야 X축, Y축, G축으로 있지만 주양자수가 어때? 똑같죠.
주양자 수만 같으면 사이즈도 에너지의 크기도 같아요. 왜? 사이즈와 에너지의 크기가 주양자 수니까. 됐니? 한 번만 더요. 얘도 한번 나눠볼까요? 3px, 3py, 3pg. 자, 앞에 있는 숫자만 클수록, 앞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에너지는 큰 거 맞죠? 그런데 앞에 있는 숫자 주양자 수가 똑같다면 에너지는 같아요. px나 py나 pg나 3px나 3py나 3pg나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전자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는 비교되나요? s오비탈, p오비탈. 자, 중요한 상황이 됐죠? 이거 중요합니다. s오비탈은 그렇다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 단원에서 갖고 놀아야 되는 단원은 오비탈의 개수를 맞추는 게 이 단원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오비탈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s오비탈은 읽을 때 어떻게 읽어? 한 개요 이렇게 읽어요. 한 개요. s오비탈은 한 개요. 1s오비탈 한 개요. 2s오비탈 한 개요. 그래서 s오비탈을 그릴 때는 박스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이 박스 하나가 오비탈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s오비탈 표시할 때는 박스 하나만 그려요. s오비탈은 한 개요.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p오비탈은 몇 개야? x축으로 하나, y축으로 하나, g축으로 하나. 그래서 p오비탈은 3개예요. 이렇게 읽어요. 3개예요. p오비탈은 오비탈이 몇 개야? 3개요. x축 하나, y축 하나, g축 하나. 그래서 p오비탈은 3개이기 때문에 박스를 그릴 때 3개의 박스를 그립니다. 됐니? p오비탈 개수를 셀 때는 이 p오비탈 이렇게만 써 있으면 오비탈이 얘는 3개짜리구나. 3p오비탈 얘 3개짜리구나.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에 각각 전자가 2개씩 채워질 수 있어요. 여기에 전자가 2개씩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전자가 2개씩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s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2개가 찰 수 있고요. p오비탈엔 전자가 최대 6개가 찰 수 있는 거죠. 전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정된 공간이 없다 그랬지. 그런데 이렇게 표시해서 인간들이 좀 쉽게 다룰 수 있게 표시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까 했던 질문. 1번 껍질에는 왜 전자가 2개밖에 안 차니? 2번 껍질에는 왜 전자가 8개가 채워지니? 됐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1번 껍질에는 주양자 수가 1번이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1s라고 하는 애가 존재하겠죠? 1p라는 애는 없다 그랬지, 그지? 됐나요? 두 번째 껍질을 보면 2s라는 애 존재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p오비탈이 존재하죠. 전자를 채우면 몇 개 채울 수 있다고? 여기 2개밖에 못 채우지. 그래서 1번 껍질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1s오비탈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전자는 딱 2개밖에 못 차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껍질에는 여기 2개 차고 최대 여기 6개까지 찰 수 있죠. 그래서 2번 껍질에는 8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3번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차니? 이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할 때 쓰셔야 됩니다. 3번 껍질에는 몇 개 차니? 3s 있고요, 3p 있고요, 3d도 있어요. 오비탈. 여기에는 2개, 여기는 6개,
여기 10개 차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총 18개가 찰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찰 수 있죠. 근데 니네 세 번째 껍질까지 8개밖에 안 차요. 이렇게 배우지. 그죠? 왜? 이 3D 오비탈을 안 배워서 그래요. 안 배워요.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이 3D 오비탈을 배우지 않습니다. 예전엔 배웠어요. 3D 오비탈이 의미하는 바와 주기율표를 나누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배웠었는데 안 배웁니다. 니네들은. 그러니 S오비탈과 P오비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요거는 하나 해줍니다. 전자가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차는 건 아니다. 더 많이 찰 수 있다. 정리하는 김에 하나 해줄까요? 최대로 채울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그걸 최대 수용 전자수라고 해요. 껍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전자의 개수, 최대 수용 전자수. 요걸 하나 외워줍니다. 2의 n제곱. 요게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예요. 자, 1번 껍질에는 전자 몇 개 채울 수 있다고? 여기다 1을 넣는 거죠. 그럼 1제곱이 1이니까 2개 채울 수 있어요. 2번 껍질에 몇 개 채울 수 있다고? 2를 넣으면 2제곱이 4니까 8개 채울 수 있죠. 3번 껍질에 몇 개 채워져? 3제곱이 9니까 18개 채울 수 있죠. 이게 전자를 그 껍질에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용 전자수입니다. 그럼 4번 껍질에는 몇 개 채울 수 있니? 4, 4, 16이니까 32개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32개를 기준으로 인간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게 4번째 칸에 있을 테니 노력해서 찾읍시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이 디오비타를 안 배우니까 꽤 많은 내용이 사라져버렸죠. 편안하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닥 많은 내용 아니죠, 그죠? S오비탈과 P오비탈 잘 정리해 주세요. 표시법 한번 해볼까요? EX. 자, 전자 표시법, 원자 표시법. 예를 들면 한 번만 해볼까요? 탄소 6번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 원소 기호를 쓴 거죠, 그죠?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 자, 한번 써볼까요? 보호의 전자 빛을 쓰세요. 라고 하면 보호의 전자 빛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4개. 이게 보호의 모형이에요. 보호는 K 껍질, L 껍질 이렇게 이름 졌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보호의 모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요. 현대의 모형으로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현대의 모형은 오비탈로 표시하는 거야. 1S에 2개요. 2S에 2개요. 2P에 2개요. 이렇게 채우면 6개가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놀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K에 2개, L에 4개 이렇게 써있으면 아 이게 탄소구나 라는 약속이고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2개 이렇게 쓰면 아 이건 탄소구나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써볼까요? CL 17번이요. 자, 얘는 어떻게 표시한다고? 보호권으로 표시해라 그러면 K에 2개, L에 8개, M에 7개 이렇게 쓰면 17번까지가 완성됐죠. 자, 이것도 순서대로 채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5개.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가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그걸 배우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됐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전자가 채워질 땐 말이지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가 채워질 때는 그 전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하나씩 노벨상을 주는 정말 엄청난 전자배치. 그 전자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앞으로 갖고 노셔야 되는데 2번까지, 20번까지는 한 번쯤은 재미삼아 해보세요. 자, 두 번째 파트 정리해볼까요? 이 녀석 중요해요. 전자를 채우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자배치. 전자를 채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뜻이죠. 규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싸움의 원리. 차곡차곡 하나씩 전자를 쌓아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파울리라는 사람이 찾아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베타는 이렇게 어휘로 쓰면 안 돼요. 이 어휘로 쓰면 이거 베타 이런 뜻이야. 여기서 말하는 베타, 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문이에요. 베타라고 쓰는 거거든요. 타인을 배격해요 이런 뜻이에요. 나로부터 멀리해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베타적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I로 써와야 돼. 그래서 서술형 쓸 때 헷갈리면 이게 다 쓰라 그랬어요. 어이랑 I를 다 쓰면 맞는 거지, 그치? 헷갈릴 때 있습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세 번째가 뭐냐면 훈트라는 사람이 찾아낸 훈트의 규칙입니다. 훈트의 규칙. 자, 다시요. 싸움의 원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단어가 있고 훈트의 규칙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 순서대로, 요 내용대로 전자를 하나씩 채워가야 돼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전자 배치가 어긋난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하나 해볼까요? 싸움의 원리 무슨 뜻이냐? 전자를 채울 때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 먼저 채웁니다.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곡차곡 채우는 게 싸움의 원리예요. 아무데나 전자를 막 채우지 말고 우리가 배운 이 오비탈이 전부 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채웁시다. 1S에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2S, 3S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3S에 먼저 채울 수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근차근 채워갑니다. 그럼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은 도대체 누구냐? 순서를 정하셔야 되겠죠. 오비탈에 에너지 준위가 정해져 있어요. 오비탈마다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따르고요. 나머지 원자들은 또 달라요. 수소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생겼냐? 1s, 2s, 2p, 3s, 3p, 3d, 4s, 4p, 4d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오비탈을 안 배운다고 그랬죠, 그죠? 내신에도 여기 파트에서는 한 번 나옵니다. 자, 다시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수소를 에너지 준위를 채울 때는 앞에 있는 숫자만 크면 크다고 그랬습니다. 숫자만 크면 커요. 숫자만 크면 커요. 됐나요? 수소의 에너지 준위만 이래요. 다른 건 이렇지 않아. 숫자만 크면 커요.
오비탈은 주양자 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클 것 같지. 두 번째,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다시 주양자 수만 같으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습니다. 주양자 수만 같으면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아요. 이게 수소예요. 그럼 우리는 수소보다 나머지를 배우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가 신경을 씁니다. 얘는 어떻게 채워지냐면 1S에 2S, 2P, 3S, 3P, 그 다음에 4S, 3D, 4P 이렇게 채워져요. 어때? 여기 살짝 바뀐 거 맞죠? 그죠? 자, 두 번째. 이 나머지는 말이야. 에너지를 채울 때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은 없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고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쳐가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니네들이 신경 쓰고 봐야 되는 건 여기죠. 선생아, 주양자 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다며 얘는 왜 다르니? 그게 현대의 오비탈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니네들 야 3D 오비탈 졸라 어렵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과목에서 빼줄게. 그래서 3D 오비탈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4S까지만 전자를 채우면 딱 20개가 돼요. 그래서 니네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하는 거야. 고등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유는 3D 오비탈이 없어져서 그래. 만약에 3D 오비탈이 생겼으면 니네 원자번호를 30번까지 외우셔야 돼요. 알고 있니? 21번 누군지 알아? 아는 사람 있어? 그냥 재미삼아 상식으로라도 그냥 20번까지 하라고 딱 20번까지만 하는 거지. 21번 입장에선 되게 억울하겠죠? 3D 오비탈에 채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어요. 니네 철 원자번호 몇 번인지 아니? 여러분들 모르죠? 왜 20번까지밖에 안 하니까. 3D까지 배웠었던 애들은 30번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30번까지 원자번호를 외워요. 철 26살에 철 들어. 니네 아직 철이 안 들었지. 그래서 철 26번이에요. 어떻게든 외우는 거예요. 구리 원자번호 몇 번인지 알아? 모르죠? 안 외우니까 20번까지 구리, 그죠? 구리 29번이에요. 어떻게든 외우는 방법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때는 여기까지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20번까지만 정확하게 잘 외워주시고요. 양이 줄어든 거 맞지, 그지? 그렇다면 좀 더 빡세게 공부를 해주십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예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근차근 채워야 돼요. 아까 했던 거 질수 한번 해봅시다. 7번이요. 어떻게 찬다고? 1S에 2마리가 차고요. 2S에 최대 2마리를 채울 수 있고 2P에 최대 3마리를 채울 수 있어요. 됐니? 여기다가 그냥 아예 정리를 하면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여섯, 여기 둘, 여기 여섯, 여기 둘 이렇게 차면 20번까지 채울 수 있죠. 이렇게 찹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S 오비탈, 오비탈 몇 개? 한 개. 박스 몇 개 그려? 한 개. 그래서 박스 한 개 그려요. S 오비탈은 박스 하나. ES 오비탈, S 오비탈은 박스 하나. P 오비탈, 박스 3개요. 됐지? 그럼 전자를 어떻게 채운다고? 에너지가 낮은 순서대로 하나씩 채워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그리고 PO비탈 채울 때는 아까 P, X, Y, G 있다고 그랬죠. 걔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아요. 어느 방에 들어갈래? 아무 방에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줘요. 자,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워간 거 맞지? 그런데 보면 이런 애도 있어. 질소 7번인데 말이야. 1S에 2개가 차고요. 2S에 2개가 차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2P에 4개가 차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 그래도 전자는 7개 맞죠? 얘 잘 봐. 요렇게 생긴 애 박스 하나, 여기 박스 하나, 여기 박스 3개 이렇게 채워졌어. 그럼 순서대로 하나 둘 채운 거 맞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에 2개를 채워야 되는데 하나만 채워져.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3개가 있어야 되는데 4개가 채워졌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원래 여기에 있어야 되는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채워진 거죠. 이렇게 보여요? 그럼 1S라는 방에 2마리, 2S라는 방에 1마리, 2P라는 방에 4마리가 들어가 있지. 원래는 위에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됐어요?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뿅 하고 뛰어 올라왔죠. 자,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E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에너지 순위가 높아요. 그럼 원래 S오비탈에 있어야 되는 전자가 P오비탈로 올라와서 들어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흡수해 먹은 거예요. 전자가 튀어 올라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들뜬 상태라 그래요. 싸움의 원리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들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위에처럼 싸움의 원리대로 차곡차곡 세워져 있으면 이걸 바닥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들뜬 상태가 됐다면 에너지를 흡수해 먹은 거죠.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자가 위쪽으로 튀어 올라간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싸움의 원리 다시요. 에너지 준위가 오비탈마다 각각 정해져 있는데 이 정해진 순서대로 차곡차곡 채워야 한다. 그대로 채워져 있으면 바닥 상태, 그대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들뜬 상태. 요거 됐나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 오비탈 한 개마다 이 네모 박스 하나마다 전자는 최대 2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저 박스 하나에 전자는 2개만 찰 수 있어요. 더 이상 채울 수 없어.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예요. 여기에 채워진 이 2개도 반대 방향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겁니다. 전자는 박스 하나에 최대 2개가 찰 수 있고요. 2개가 차는데 그 전자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야 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스 하나가 오비탈 한 개라 그랬지. 박스에 전자가 이렇게 점으로 찍힐 수도 있고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하나가 이쪽 방향이면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이어야 해요. 요렇게 차야 이게 정상적으로 차진 거예요. 되니 전자는 2개가 방향은 반대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있었는데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안 돼요. 한 번만 더요. 박스가 있었는데 오비탈 한 개에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3개가 들어있어. 안 돼요. 절대로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됐나요? 자,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면 들뜬 상태라 그랬지. 그럼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애는 들뜬 상태니? 아니요. 이건 들뜬 상태라고 쓰지 않아요. 자연계에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는 항상 둘 다 존재할 수 있어. 니네 전 시간에 했었죠? 왜 팔았니? 가시광선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쌓기 때문에 내 팔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러면 지구상에 또는 우주에 또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은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오는 걸 계속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계에는 바닥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들뜬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들뜬 상태는 에너지를 처먹고 에너지가 많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지. 근데 얘는 말이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는 애는 자연계에 없어요. 자연계에 없다면 모두 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는 다 들어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는 바닥, 하나는 들뜬 이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도 않죠.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들뜬 상태가 아니에요. 됐니?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면 들뜬 상태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어긋나면 얘는 이런 애들을 들뜬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별로 어려운 단어 없죠, 그죠? 자, 얘도 한번 해볼까? 손트의 규칙? 얘도 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 되게 당연합니다. 손트의 규칙. 가급적이면 홀 전자의 수가 많아지도록 많게 채워요. 홀 전자수가 가급적 많게 채우는 게 손트의 규칙입니다. 다시요. 홀 전자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홀 전자수. 홀 전자수는 뭐냐면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있는 애를 홀전자라고 합니다. 다시요. 홀전자는 뭐야?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만 차 있는 상태를 홀전자라고 해요. 가급적이면 홀전자가 많게 채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질소 갖고 와보세요. 질소 7번. 1S에 2개, 2S에 2개, 2P에 3개가 차면 바닥 상태 맞지? 박스를 그리면 S오비탈 한 박스, S오비탈 한 박스, P오비탈 3박스. 전자를 채우면 하나, 둘 채웠어요. 하나, 둘 채웠어요. 그지? 그럼 전자를 여기다가 3개를 채워야 되잖아. 3개를 채울 때 얘네 셋이 에너지의 순위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또 한 번만 더 해볼게. 박스 하나, S오비탈 박스 하나, P오비탈 박스 3개.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2개 찼어. 여기 2개 찼어. 얘를 채울 때 말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3개 채우면 안 돼, 선생아. 그래도 3개는 찬 거잖아. 됐니? 그럼 위에도 될 수 있고 아래도 될 수는 있죠. 잘 보세요. 자, 위의 경우에 홀전자수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위에 조건은
네모 박스에 홀전자,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해서 3개죠. 되셨나요? 그럼 밑에 쪽처럼 차면 홀전자 수 몇 개가 되는 거야? 요렇게만 차니까 홀전자 수는 하나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거라고? 위에 거야. 가급적이면 홀전자가 많게 채우는 게 훈트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설명해 주면 되게 당연하거든요. 이게 되게 당연해요. 되게 당연해. 내가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몇 개 없는데 이 화학에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자, 니네도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잘 봐. 버스가 있었는데 자리가 되게 많죠, 그죠? 버스가 있어. 자리가 되게 많아. 그런데 여기 이렇게 2개 자리도 있고 여기 뒤에 뒷자리도 쭉 있을 거 아니겠니? 텅텅 비었어. 자리가 되게 많아. 남자 한 명이 탄 거야. 한 명이 타서 둘러보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 앉은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런데 뒤따라온 생판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 탔겠지, 그지? 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아무데나 앉을 수 있지. 그런데 와서 여기 앉는 거야, 여기.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 느낌이? 그죠? 니네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리 텅텅 비었어. 아저씨가 왔는데 여기 앉아. 이거 이상하지 않니? 전자도 똑같아요. 전자는 서로 반발력이 있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래 있던 데보다 다른 곳에 앉으려고 하겠죠. 이거 당연한 거라고. 한 명이 이쪽을 보고 있으면 다른 쪽은 애는 반대쪽을 보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됐나요? 니네 엘리베이터에 딱 2명이 탔어. 서로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서 있어 본 적 있어? 이상하지 않니?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니? 그죠? 그게 자연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파울리, 메타울리 당연하단 말이죠. 그럼 선생아 싸움의 원리처럼 채워지는 건 뭐야? 얘도 똑같아. 니네들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인 노래방 가봤니? 여기 가면 사람 많이 못 들어가죠? 여기 노래방에 딱 정원이 2명씩밖에 못 들어간대. 됐어? 잘 보세요. 첫 번째 방은 한 노래를 부르는데 100원이야. 됐지? 두 번째 방은 10만 원이야. 세 번째 방은 1200만 원이에요. 네 번째 방은 3억 원이야. 반드시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와야 돼. 노래를 안 부르고 그냥 나오면 죽어. 되니?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처럼 노래 한 곡 불러야 돼. 안 부르면 죽는다. 됐어? 그럼 니네들 잘 봐. 여기서 남자 한 명이 들어갔겠지. 가장 먼저 어디 들어가겠니? 니네 같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들어오겠죠. 어디 들어가겠니? 3억 원에 이상하지 않아? 느낌적으로 됐어요? 한 곡만 부르면 된대. 그럼 나가면 살 수 있어? 여기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예요. 되니?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는 10만 원이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서 노래하고 있겠지. 누군가가 와서 너한테 100억을 줄게. 그러면 이 새끼 여기도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그게 에너지를 흡수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100억 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들뜨겠는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됐어요? 3명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왜? 정해져 있어, 정원은. 되니? 그게 파울리의 메타원인데 훈트의 규칙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100원짜리 방이 3개가 있다면 여기 한 명이 들어가겠죠. 그럼 니네는 다음 들어왔을 때 어디 들어갈 거야? 가격이 똑같다면.
여기 들어갈 거야? 다른 데 아무리 빈 공간에 들어가겠죠. 이게 마음 편하지 않아? 당연하지 않겠니? 가격이 다 똑같은데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노래 부르고 있어. 문 열고 들어간다고? 이상하잖아요. 전자도 마찬가지겠죠. 빈방 찾아 들어가는 거 맞지? 가격이 똑같다. 그게 훈트의 규칙입니다. 되셨나요? 훈트의 규칙에 잘 적용된 홀전자 수가 많이 채워진 걸 바닥 상태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 낑겨 들어갔죠. 전자끼리는 반발력이 있는데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뜯어서 여기다가 강제로 쑤셔 넣은 거지. 노래방에서 한 명씩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한 방에 가서 야 나와. 너 저기 들어가서 노래하면 100억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아싸 그러고 여기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그럼 노래하지 않겠니? 낑겨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당연히. 에너지를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 들뜬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여기서 노래 다 부르고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지.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 상태로 전자를 채웁니다. 다시요. 싸움의 원리, 에너지가 낮은 데부터 차곡차곡.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순서대로 외우고 있어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막 뭐 졸라 어려워요 이러지 마세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니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야? 44요.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파울리의 베타원리 두 개밖에 못 차요. 박스 안에는 반대 방향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애들은 절대로 들뜬이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훈트의 규칙, 야 내가 전자여도 이렇게 차겠다. 됐니? 당연한 거죠. 이 세 개의 조건대로 전자를 차곡차곡 쌓아가서 우리가 현대의 전자 모형에 원자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채우는 거야 라는 걸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ES에 2개, ES에 2개, EP에 5개, 3S에 2개. 자, 원자 누구일까요? 됐어요? 이 위에 숫자를 전부 다 넣으면 얘가 원자 번호죠. 전자가 2개, 2개, 5개, 2개가 찼으니까 다 더하면 얼마야? 11개요. 그럼 얘는 나트륨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됐니? 자, 어디에 어긋났어? 둘이면 키오비탈에 총 몇 개가 채워야 돼? 6개를 채워야 돼요. 그런데 5개밖에 못 채우고 3S에 2개 채웠지. 여기에 있던 하나가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무슨 상태? 들뜬 상태. 이런 걸 맞추는 게 2단원이에요. 1단원보다 참 많이 쉬울 예정입니다. 부담 없이 공부합시다. 되셨나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